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볶아볼 커피는 콜롬비아 후일라 페마 베르데, 스페인어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500g을 이제 넣고 볶으려고 하는데 꽤 큰 편이 사과향이 나는데 사과 로얄 커피에 콜롬비아 커피를 볶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로팅 영상을 찍잖아요. 이건 조회수가 안 나오고 저 헤어판 형과의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찍은 부대찌개 영상이 조회수가 많아요.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스타벅스 언급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높아요. 그렇다는 이유는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익숙한 걸 더 좋아한다. 이렇게 로스팅하는 장면이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낯설어서 잘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투입해가지고 커피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로스팅을 과연 왜 배울까? 물론 저도 배우긴 했어요. 샘플 로스팅이나 이런 거를 돈 내고 배우고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긴 했지만 로스팅 자체만 놓고 보면 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배웠던 이유 중 하나는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의 선배는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요즘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이 선후배 간에 사제 간에 뭐 그런 것들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커피 맛집이나 혹은 네트워크, 결국 이게 문화예술 관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은 상업예술이 많아서 진정으로 사회를 예전처럼 바꾸고자 하는 예술 뭐 이런 개념들은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논의로 치더라도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그런 관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로스팅을 왜 배울까? 저는 이제 로스팅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냥 하게 됐어요.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커피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녹차 라떼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거기서. 음료 중에서는. 그러니까 녹차 라떼가 씁쓸하면서도 달콤해요. 그 달콤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녹차가 달콤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설탕이 섞여 있던 거더라고요, 파우더에. 그래가지고 큰 배신감을 한번 느꼈는데 전 녹차 단 줄 알았어요, 원래 음료가 녹차가. 그래가지고 녹차 라떼보다 커피가 더 많이 팔리면서 커피를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통돌이가 있는 거예요. 커피 마루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로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통돌이 했죠. 그냥 바로 사서 그냥 로팅을 했어요. 그리고 기계를 사고 가정용 로터 기계를 사고 수망도 사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로스팅을 하게 된 거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낯선 거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맨 처음에 내가 낯설다고 생각하면은 저거는 내가 머리로 익히거나 몸으로 익히고 안전할 때쯤에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 나이가 어렸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내가 돈이 허락하는 만큼 일단 도전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영상에 계속 노출해야 돼요. 저는 인터넷이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커피라는 문화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선배들이 몇 명이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갖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걸 하거나 만들고 큐브레이더 과정도 들고 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선후배 관계나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든 거고 실제로는 공부는 거의 독학으로 하다시피 했어요. 독학으로 어떻게 했냐 그냥 볶은 거예요. 볶을 때 무슨 노하우가 있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노하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누구는 이렇게 볶고 누구는 저렇게 볶고 어떤 숨은 노하우가 있긴 한데 따지고 들자 보면은 먹다 보면 노하우라는 게 이해가 내가 얼마나 친밀해져가지고 이게 특성을 잘 이해해서 그 커피의 맛을 발산시키느냐 이런 영역인 것 같고 노하우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나 이런 사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팁들이나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내가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도전해보면 금방 익힌다.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고기 굽는 거랑 같습니다. 우리가 고기 굽는 거를 뭐 배우나요? 그냥 옆에서 흘끗흘끗 보다가 이게 더 맛있으면 이렇게 굽는 거구나 하면서 먹죠. 그런 거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별 필요가 없고 그냥 생판 모르는 로스터기 하나 산 다음에 그냥 거기 레시피 기준값이 다 있어요. 기계 만들 때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기준값을 정해놓거든요. 기준값대로 볶아보고 내 입에 맞다 안 맞다 저게 뭐 에스프레소의 머신에 걸치든지 브루잉에 걸치든지 한번 거쳐보면서 이런 과정들을 1-2년간 수련한 다음에 내가 이걸 뭐 사업적으로 하든 취미로 하든 내가 먹기 좋은 커피를 뽑아 먹기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은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천재 같은 경우도 저처럼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중 하나는
그냥 무작정 하면은 기술은 익힐 수 있고 그 사람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배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네트워크 통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배우는 그런 거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식이 목말라서 단기간 안에 뭔가 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자격증이 아니거든요. 라이센스 뭐 이게 의사 자격증이나 공무원처럼 뭐 시험하면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뭘 딸 필요는 없잖아요. 학원 가서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사교육이나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단기간에 뭐 자격증 10개 획득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죠. 예전에는 그런 의미로도 단기간 안에 그런 자격을 많이 따기도 했었다. 로스팅은 삼겹살 굽는 건데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라고 말하자면 삼겹살은 굽고 바로 먹지만 얘는 물에 우려서 먹는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나머지는 맛과 향을 내는 데 있어서 고기 굽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로스터 기계가 비싼 이유 중 하나가, 후라이팬보다 비싼 이유 중 하나가 불 조절을 예민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맛과 향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비싼 거고요. 프라이팬이나 가스레인지 좀 저렴하죠. 그래서 꼭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싼 로스터 기계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기계로 그냥 통돌이 돌리듯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커피가 그러면서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 콜롬비아 커피가 굉장히 워시드 커피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된 이유 중 하나가 콜롬비아 FNC라고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 워시드 커피를 받고 마일드 커피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미지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콜롬비아 커피가 콜롬비아 마일드 커피 해가지고 워시드 커피의 중미 커피 표준이 북남미는 이제 브라질이 돼서 이 브라질 콜롬비아가 가장 많이 커피를 생산하면서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익숙한 맛이다. 얼마 전에 아는 형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어디 커피가 제일 맛있어 했더니 내가 커피가 제일 맛있대요. 거기서 많이 쓰는 원두가 아마 콜롬비아는 원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커피, 컴포우즈 이런 데가. 백다방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저렴한 가격에 맛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커피 시장이 콜롬비아 맛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롬비아를 많이 붓고 있는데 콜롬비아 특징이 신맛이 나요. 사람들이 신맛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콜롬비아 커피 신맛 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약간 경험인 거. 강렬한 기억은 오래 남잖아요. 우리가 신맛을 기억했을 때 강렬한 기억은 뭐냐면 레몬 먹었을 때 시잖아요. 아니면 덜 익은 과일, 그 다음에 불쾌한 느낌이잖아요. 뭐 요거트가 썩었을 때 나오는 신맛. 그런 느낌이 커피를 덜 볶았거나 에디오피아 등급이 미만인 커피들이나 뭐 이런 것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런 점 때문에 난 신맛을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신맛을 싫다고 해도 레모네이드는 잘 먹잖아요. 단맛이 받쳐주는 신맛은 내 싫은 신맛은 아니다. 드시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팅할 때는 그냥 먹기 좋게 신맛이 조금 덜 나게끔 볶고 약간 굽는 듯하는 느낌으로 볶으면 돼요. 굽는 듯하게. 일반인 프로페셔널 관점에서는 생두 본연의 맛을 살리려는 커피 샘플 로스팅을 참 많이 해요. 프로덕션에서는 굽는 듯한,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죠? 굽는 듯하게 로스팅을 하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뢰를 받아서 이제 볶는 거예요. 의뢰를 받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굽는 듯하게, 약간 베이킹하게 로스팅하려고. 그러면 약간 고소한 느낌이 나요. 고소한 건 다도 좋아요. 여러분 혹시 커피 처음 먹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처음 20살 돼서 처음 먹었을 때. 그러니까 어른들에 이끌려서 먹든지. 저희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커피 하면 맛없는 음료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매일 먹잖아요. 그 맛없는 걸. 그리고 우리가 처음 커피를 먹었을 때 이걸 도대체 왜 먹나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먹고 있잖아요. 맛있다고 하면서 먹고 있어요. 실제로는 커피는 쓰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낯선 경험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과정이거든요. 커피 로스팅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낯선 과정인데 한 번 몇 번 익히고 나면 굉장히 익숙한 과정이고 그냥 볶으면 되는 과정으로 바뀌어요. 그런 과정까지 약간의 수련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의 영상에 별다른 노하우를 저는 말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노하우를 말하긴 하는데 노하우를 대놓고 막 이렇게 로스팅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프로파일 그려놓고 막 교육하듯이 나는 근데 얼마나 졸려요? 졸려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커피를 아는 나도 졸려요. 중요한 거는 인생 사는 넋두리나 하면서 그냥 언제 빨리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영상 안 찍고 그냥 로스팅만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커피 먹으려면 소비자들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들 좋은 거 많이 못 먹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1컵이 터지고 있고요. 또 영상이 시대여가지고 좋겠어요. 옛날에 글만 써도 블로그에 글만 잘 써도 돼. 시대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정신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신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급변하잖아요. 급변할수록 기회도 많은데 이게 도태도 돼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내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런 것 중 하나가 뭐 이런 디지털 문명화? 그러면서 커피가 볶아지고 있는데 이 커피 굉장히 달콤한 향이 많이 나는 게
꽤 괜찮은 커피 같아요. 208도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베이크 시킨다고 했으니까 화력을 삐빡 터지고 많이 낮춰가지고 약간 길게 끌어주는 방식으로 로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거 똑같죠. 로스팅을 왜 배우나? 고기 굽는 거 안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구우면 맛있는지는 알아요. 대충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그냥 볶는 거예요. 향이 굉장히 달콤하고 213, 14, 5 정도에 배출할 예정입니다. 1팝은 끝났고요. 1팝과 2팝 사이에 어떤 중점이 있을 텐데 중점일 때 로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